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설 한 네 군데 나오죠. 그걸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 봐요. 프린트를 보시고 교재를 샀으니까, 자, 먼저 시설 종류에 비가림 나옵니까? 적어요. 비가림은 86페이지를 딱 적어봐요. 시설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는데, 비가림은 뭐라고요? 86페이지. 자, 봐요. 이 비가림 시설은 우리가 과수 중에서 종합이익 방식 그 중에 일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86페이지 보시면, 자, 첫 번째 봐요. 그 파란 글자를 한번 봐요. 과수작물 중에서 적과점 말고 적과점 말고 종합이익 왜 보면 1번 수학감소 보입니까? 이음감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비가림. 그 다음에 수학전. 기본서 페이지 86을 한번 보고 어디에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86페이지에 다시 적과점 빼고 나오는 그 메뉴의 타이틀 2번 종합이음 있잖아요. 자, 거기에서 파란 글자 봐요. 파란 글자 3번 종합이음 뭐라고요? 수학감소 줄 것이고, 가로 2번이 4번이 뭐예요? 거기 종합이음 뭐? 비가림 시설 꼭 있습니다. 요거 이제 비가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그 밑에 뭐가 있다? 수학 전 종합 이음 과실이 있고, 마지막이 그냥 과실 손해잖아. 종합이면 과실 손해 줄 것이고, 그 네 개 중에서 오늘 뭐 공부한다고? 비가림 시설. 자, 비가림 시설은 세 가지. 뭐가 속한다? 예, 비가림 시설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포대첨 이래였잖아요. 포가 뭐예요? 포도, 대추, 첨달에. 이 친구들 플러스 비가림 시설 했을 때 오늘 이제 요 포대첨보다는 뭐 비가림 시설에 나오는 요 시설 합니다. 1번. 자, 두 번째는 해가림 시설은, 자, 다시 프린트 와서 105페이지 해가림 시설 한번 봐요. 페이지 적으시고 105페이지 가시면 기본서 몇 페이지? 105 가시면 이제 밭작물 중에서 무슨 작물 중에서? 밭작물 중에서 먼저 보면 이제 양가로 2번 파란 글자 보여요. 여섯 번째 줄에. 그래 동그라미 1번이 뭐예요? 종합이익 수학감소가 있고, 동그라미 2번이 뭐예요? 생산비 보장이 있고, 자, 3번 뭐다?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이익. 거기 이제 인삼 아닙니까? 거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해가림. 그래서 페이지 몇 페이지? 105페이지 해가림. 해가림은 어디에 나와요? 인삼. 작물은 인삼이고 그것도 해가림 시설입니다. 자, 하나 더 세 번째. 원해 및 종합시설은, 자, 적어요. 이제 페이지 116을 적어봐요. 몇 페이지? 자, 기본서 이제 116에 가게 되면, 저, 밑에서 한 여섯 번째 줄입니까? 파란 글자 5번. 원해 시설 및 시설 작물 버섯 재배사 및 버섯 작물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118에 두 가지 원해 시설 그리고 버섯 시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나누면 이제 프린트에도 정리해 놨는데 두 가지 봐요. 원해 시설하고 버섯에서 둘 다 첫 번째는 뭐라고? 농업용 시설이 있고 시설물이 있고, 그걸 도와주는 무슨 시설? 부대 시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속하는 뭐? 시설 작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버섯도 마찬가지예요. 자, 버섯도 뭐라고? 버섯을 키우는 농업용 시설물이 있고, 거기에 뭐 열관리하는 부대시설 이런 게 있고, 낭반시설, 그리고 뭐가 있어요? 버섯이겠지. 이거는 시설 버섯 아닙니까? 지금 이 시설 작물, 이 버섯이나 이 원에 하는 이 시설 작물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는 요 위에 있는 두 가지 시설,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과 플러스 부대시설, 요걸 공부하는 거예요. 버섯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공부했다시피 이 친구, 이 원의 작물에는 이 시설 작물이 뭐가 있어요? 시설 작물.
시설 작물을 잠시 볼까요? 두 가지로 나눠준다 했지. 무슨 작물과? 화훼. 화훼류와 비화훼류 나눠준다 했잖아. 비화훼류는 여러분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것들이야. 날개부터 해서 뭐 쭉 나오잖아요. 화훼류 네 가지가 뭐야? 화훼, 꽃. 예. 국장, 어디, 국화, 장미, 백화 카네이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애울 때 우리 예, 국장, 백화, 요래 했잖아, 백화. 한번 되새기 보시고, 오늘은 요 작물을 하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두 개 부대 시설합니다. 그게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 시설. 자, 버스도 봐요. 버스도 농업용 시설물이 있고 부대 시설이 있는데, 요 시설 버스에는 버스 종류 네 가지가 뭐가 있어요? 네 가지 배우면 됐잖아. 포교,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네 개 다시 뭐라고요? 포교,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요래 했잖아. 자, 그럼 이제 차이가 이제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그 프린트에도 있는데 봐요. 이제 농업용 시설물은 두 가지를 말한다. 구조체와 뭐라고? 피복제. 자, 버섯은 이제 하나 다른 게 봐요. 구조체 플러스 뭐? 피복제인데 뭐까지 포함? 벽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요거. 여기 차이야. 그래서 버섯 농업시설물은 벽까지 들어간다. 벽시설. 그런데 그냥 원에는 벽이 없다. 구조체, 피복제. 구조체는 빼대고 피복제는 거기에 부딪히는 비닐하우스, 비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자, 이렇게 해서 원의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116페이지 있어요.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축사 가보자. 네 번째 나오는. 자, 이제 네 번째 뭐 공부하자? 가축에 나오는, 가축 제품에 나오는 축사. 이 축사는 페이지, 116페이지 한 페이지, 축사는 157페이지. 157페이지 한번 적어보시고, 집에 가서 복습할 때 페이지를 적어 놓으면 찾기가 쉽잖아요. 자, 157, 축사. 자, 이제 그 박스 보면 이제, 우리가 가축은 소 있잖아, 소. 소에서 이제 봐요. 소, 쭉 보시면 특별약관 내려와요. 특별약관 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축사특약 나오잖아. 축사특약. 자, 축사특약, 축사. 그러면, 가축에서는 여러분, 이제 이 시설이 뭐라고? 축사가 특별약관으로 보장합니다. 자, 그때, 물론 이제, 가축의 특별약관에 보면 소도체 결함, 도체. 도체는 소를 이제 잡았을 때 몸뚱이를 말하는 데서 내장이 있는 걸 제외한 그 도체, 그리고 군액 폭발 위험 보장하고 축사 특약,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나옵니다. 화재 대물 배상 책임은 화재가 나가지고 인근이라든지 나머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장하겠다 이런 거야. 그래서 앞으로 축사 특약에서는 자, 화재 줄 거 보시고 지금 이제 축사하니까 시설하니까 시설은 거기서 축사밖에 없잖아. 그리고 밑에 풍, 수, 설지, 풍재, 수재, 설의 지진입니다. 자, 다시 여기서 이제 봐요. 그래서 이 축사는 가축에서는 특별약관을 보장하고 특별약관. 그리고 이제 모든 가축에 이제 봐요. 여러분, 그 지금은 소를 봤지만 한 장을 넘겨봐요. 158페이지 돼지도 있고, 디귿에 이제 159는 가금도 있고, 자, 그 특별약관 보시면, 자, 그럼 돼지 두 가지를 비교해보자. 소와 돼지 두 가지를 보가면, 군의 폭발, 돼지에 보면 축사 특약이 있고, 군의 폭발 위험 보장이 있고, 마지막에 화재 대물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축, 자, 159에도 특별약관 봐요, 밑에. 군의 폭발, 축사 특약, 화재 대물 배상 특약.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 지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 가겠어요, 축구에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모든 가축 중에서 특별약관 공통적인 그런 세 개입니다, 세 개. 그 축구화야, 축구화. 뭐라고요?
축이 뭐다? 축사특약. 구가 뭐야? 군의 폭발특약. 마지막에 화재 배상책임특약 아닙니까? 그래, 축구화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축구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여기까지는 이제 시설 종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는 것을 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확인.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까지. 자, 그래서 비가리면 포대참, 해가리면 인삼, 그리고 원예 시설하고 버섯 시설, 그리고 축사, 가축의 축사, 이 네 가지. 그래서 페이지가 좀 달라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페이지에 적어가지고 공부하시는데 도움받으면 돼. 자, 두 번째 이제 합니다. 프린트 봐요. 두 번째 타이틀은 뭐야? 자, 이 축구화가 무슨 말이라고 이게? 모든 축사에 있어서 뭐, 공통입니다. 공통 뭐, 특별 약관. 거기 보면 요 세 가지는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축구화, 축이 뭐라고? 축사특약, 군은 군액 폭발 위험 보장, 화는 화재 대물 배상 책임, 축구화. 자,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프린터 이제 갑니다. 이 이제 네 가지가 각각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기본서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봐요. 보상하는 손해합니다. 자, 다시 프린터 이제 2번. 무슨 손해? 보상하는 손해를 찾아보자. 자, 첫 번째 뭐라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종합위험이 뭐야?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우리는 자조화로 외웠잖아. 자조화. 다시 뭐라고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다 됩니다. 종합위험. 그런데 해가림 줄 거라. 요 인삼에 나오는 뭐라고? 해가림 시설은 화재는 어떻게 된다고? 화재는 보통 약관으로서 그대로 하지만 그 위에 시설은 이 화재는 어떻게 해야 돼? 특별 약관으로서 별도로 가입해야 보장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점 봐요. 해가림 시설만 화재를 보통 약관으로 보장. 다른 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세 개 아닙니까? 해가림 빼고 비가림, 운해, 축사는 뭐라고? 특약으로 보장한다. 또 아까 축사에서 우리가 봤잖아. 그 다음 가로. 축사는 축사를 보장해 주는 것 자체가 특약입니다. 그래서 축구화 했잖아. 그리고 아까 축사는 화재, 풍수설진 했잖아. 풍수설진, 풍재, 수재, 설해, 지진. 거기 좀 기억이 안 되면 157페이지 다시 한번 가볼까요? 기본서 157페이지 가시면 밑에서 문제가는 축사 특약 찾았어요? 거기 봐요. 화재에 나오잖아. 풍재, 수재, 설해, 지진 그걸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린트는 그냥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적어 놓은 거지. 여러분도 다 이제 공부하다 보면 해당 파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달까지는 제가 뭘 했습니까? 그냥 쓴머리. 전체적인 아웃라인. 1월 달부터는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한번 하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해가림만 뭐라고? 화재가 보통이야. 그럼 이제 이런 거 외울 때도 봐요. 해가 히읗이잖아. 봐요. 비가림, 해가림, 원해, 축사잖아. 글자를 잘 보라고. 첫 글자. 해가림 히읗이잖아. 화재도 히읗이잖아. 아, 요놈이 연관이 되어 있구나. 그렇게 해야지. 다 어떻게 외울게요? 나름대로 외울 때는 그렇게 좀 연구를 하시고, 또 그 말이 나오니까 프린터. 자기 부담금의 3페이지 봐요. 이제 자기 부담금이 나오는데 이제 공통점이 있어서 내가 또 설명하려고 화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자기 부담금 찾았어요? 프린트 3페이지. 보입니까? 그 밑에서 그 8번 위에 봐요. 7번이 자기 부담금 위에서 한 6번째 줄이고. 자, 그럼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화재 손해시, 재해시, 자기 부담금 적용 여부 나오잖아. 찾았어요? 거기서는 봐요. 비가림 X, 원해 X, 해가림 O, 축사 X. 결론은 뭐야? 화재는 뭐밖에 또 없어. 해가림. 그렇게 이제 자, 화재에서 자기 부담금은 해가림밖에 없다. 이렇게 공통은 또 하나 외우시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는 게
공부 아닙니까? 공부가 뭐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7번 봐요. 보장하는 손에서 자연재해 종합 다 된다. 자조화. 자조화라고 외우시고 다 되는데, 이 해가리면 화재가 보통이고 그 위에 것들은 다 특별이야. 이제 보험 행태를 보면. 그리고 이제 이 또 해가림이 나오니까 요 연간대령이 나중에 보면 뭐라고? 화재가 손해됐을 때 해가림은 자기 부담금 하지만 그 이유는 해야 안 해. X. 거기 몇 페이지? 3페이지. 그래서 만일에 문제에서 화재 손해가 나온다. 그럼 봐요. 오늘 좀 프린트 4페이지 가볼까? 아니, 5페이지 가봐요. 문제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맨 위에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조건 보고 종합이 방식에 의한 가입한 대추, 포대참외 대추, 포도, 대추, 참들의 포대참외 비가림 시절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나와 있잖아요. 자,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계약 사항이 보이고 조사 봐요. 조사 내용. 그 박스 밑에 대상 재해가 뭐예요? 손해가 화재지. 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한다? 지금 비가림은 자기 부담금 없다. 여기 나와야 돼. 화재가 보이는 순간 뭐 적어라? 자기 부담금 X 적고. 왜? 그게 조금 전에 배웠잖아. 조금 전에 거기 아까 3페이지 있었잖아. 해가림만 화재 손해 시에 자기 부담금을 정하고 그 이해는 없대도 요가 똑같은 거야. 자기 부담금 없다. 이 네 가지를 하면 힘듭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걸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는 도움이 돼요. 하나하나씩 공부하면 좋겠지만 일단 공통 차이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 부담 파트하고 지금 보통이냐 특별이냐 요걸 두 가지 딱 정리해 놓으면 지금은 힘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해가리면 화재가 보통이고 그 예는 특약이 돼야 돼. 그리고 해가리면 자기 부담금 있고 그 예는 자기 부담금 없다. 화재 손해시야. 화재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야. 재해시. 재해나 손해를 같이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딱 정리해. 그러면 벌써 어찌 보면 8가지 이 4개 아닙니까? 4개를 2개 공부했으니까 8가지를 이렇게 끝내버렸죠. 다시 돌아와서 항상 공통점은 공통, 차이점은 차이점. 자, 이제 세 번째. 보험 가입 금액을 이제 또 4군데 다 공부해보자. 뭐 공부해보자? 보험 가입 금액. 다시 프린트는 1페이지로 와요. 1페이지로 오셔서 보험 가입 금액. 자, 비가림 시설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제도달 가액 나오죠? 제도자라는 것은 새로 가입했을 때. 그런데 제도를 가입은 가로 열고 어떻게 계산한다? 제조달 가격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뭐 곱하기 제곱미터당 시설비 곱하기 뭐 가입 면적. 시설비하고 들어간 비용 뭐 가입 면적. 그러니까 이 시설 면적이겠지. 가입 면적 시설 면적입니다. 여기 제도달 가격이야. 거기에 비가림은 몇 %에서 몇 %? 80%에서 뭐 130. 만약에 80은 최소인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마시래 비가림 시설 보험 가입을 최소 비율로 가입했다. 가입 비율이 최소다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 80이 떠올라야 돼요. 이 130은 뭐라고? 최대 비율입니다. 이 사이인 거야. 그러면 제곱미터가 단위다 아닙니까? 한 단위당 단위미터당 시설비 곱하기 그 시설 면적이나 가입 면적하고 비율을 80이면 0.8을 곱해줘야 되고 최소 비율 나오면 문제에서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해놔야 최소 나왔을 때 최소 비율을 80% 문제에서 주어주면 땡큐고 그걸 안 주어줘도 어떻게 해야 된다? 80에서 130. 또 유사한 게 나온다. 그 밑에 봐요. 원의 시설은 뭐라 되어 있어? 이제 요놈 아까 원의 비닐하우스 원의 시설 비닐하우스잖아. 버섯 요거는 뭐라고? 똑같은데 원에는 비가림 말고 뭐라고? 원의 시설은 어디에서 어디? 90에서 130. 이 최소가 90이야. 130이 최대고. 보험가입 계산할 때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하나 별도로 공부할 때 외우려면 힘이 들어요. 지금은 더 힘들겠지만, 그래서 다시 제돌자 가격은 새 것의 가격인데 어떻게 산출한다? 제곱미터당 시세별 곱하기 그 면적이다, 면적. 그렇게 산출하고 그 최소와 최대가 있다. 그러니까 보험가입할 때 만일에 제곱미터당 가격 만일에 뭐 2,000원이다 곱하기 만일에 500제곱미터 가입했다고 곱하면 돼. 거기에 대해서 뭐 최소 0.8에서 그 금액에서 최대 1.3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 한도에서 가입합니다. 거기 보험가입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비가림은 80에서 130을 해야 되고 원해는 뭐라고? 원해 시설은 90에서 130%. 역시 최소와 똑같습니다. 최소가 이렇게 80이고 90만 다르고 최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한번 또 기억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 그래서 지금 봐요. 순서가 좀 바뀌었지 봐요, 여러분. 비가림, 해가림, 원해, 축사 이렇게 이제 우리 교재 진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는 이렇지만 지금 보험가입 금액 뭐 최소, 최대 나오는 거는 뭐라고? 비가림하고 뭐라고? 원해 시설입니다. 해가림이 아니고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까 봐요. 자기 부담금 화재로 발생하지 않는 거는 해감이라서 그래서 이 화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쉽잖아. 보통이고 그 얘는 특별이고 화재 있으면 해가림이니까 자기 부담금 있고 그 얘는 없고 이렇게 그렇게 연결하듯이 80에서 130, 90에서 13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원해 갑니다. 원해. 그 이제 해가림 갑니다. 해가림 봐요. 그러면 해가림 시설 한번 봐요. 자, 교재 프린트고 이제 1페이지. 해가림 시설은 재조달 가액 곱하기 뭐? (1) 뭐라고? 감가상각률. 이 감가상각률은 어떻게 계산한다? 이거는 밑에 뭐라 적혀 있어요? 경과연수 곱하기 경량감가율. 거기 감가상각률입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감가상각률은 경과연수 곱하기 뭐라고? 경량감가율. 그럼 아까 이 제도자 가격은 아까 앞에 적혀 있죠? 역시 뭐 제곱미터당 시설비 곱하기 시설 면적 뭐 가입 면적 하면 돼요. 그대로 가면 되고. 그러면 이제 봐요. 이 경영감가율을 이걸 외우면 좋은데 이걸 이제 못 외웠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해가림에는 여러분 그 재료가 두 개입니다. 목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철제가 있잖아. 목재는 몇 퍼센트를 외웠어요? 13.33%. 철제는 4.44%로 외워놨을 건데 이게 암기가 안 되면 어떡하자? 이거는 자, 내용 연수분의 1 마이너스 장가율이 20%니까 0.1을 해주면 돼. 그럼 여기 계산이 돼요. 이걸 외우면 좋고 못 외웠을 때 이야기야. 다시 이 경영감가율을 어떻게 계산하자고? 요걸 이제 외워놓으면 돼요. 내용 연수 곱하기 1 마이너스 0.2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봐요. 목재가 6년이다. 그럼 봐요. 1 마이너스 0.2를 6년으로 나눠봐. 내용 연수가 6년이다. 그럼 이게 나온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1 마이너스 0.2 하고 그걸 나누기를 6을 얼마 이게? 계산하면 돼요. 1 마이너스 0.2 나누기 6 얼마입니까? 계산 안 돼요. 그게 13.33이야. 그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경영감가율을 이렇게 못 외웠다면 그대로 요걸 이제 외워두시고 이게 숫자가 어렵잖아요.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외워지겠지만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안 되면 그렇게 정해야 돼. 그래서 해가리면 제도달 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이 뭐다? 보험가입 금액이다. 꼭 암기하시고. 자, 축사 한번 가봅니다. 축사는 뭐라 되어 있어요? 새로운 가격이 뭐야? 신축가야. 빼기 뭐야? 감가 공제. 자,
신축 가액도 이것도 여러분 요거와 똑같습니다. 요거 봐요. 제도달 가액 곱하기 가로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가로 닫고 여기 요거와 똑같은 거야. 이걸 이제 여러분 곱하기를 해봐요. 제도달 가액 1하면 이 제도달 가액이야. 제조달 가액 빼기 뭐야? 제조달 가액 곱하기 뭐야? 감가상각률이잖아. 여기 뭐라고? 여기 감가공제액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갖다 보면 돼 그냥. 근데 축사는 신축가액 마이너스 감가공제액이지만 결론은 요걸 풀면 요리 되는 거야. 여기 되고 여기 되는 거야. 자, 그렇게 적어놨죠 제가. 자, 그리고 축사는 뭐 한다고 줄 거요? 잔존보험가입금액 개념. 그럼 여러분 잔존보험가입 비용 하나 더 적어볼까? 고추나 브로콜리도 우리가 공부할 때 잔존보험가입 금액으로 합니다. 고추, 브로콜리까지 한번 적어보시고. 자,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이 나왔을 때 결론은 이 두 가지 봐요. 비가리만 뭐가 있어? 0.8 아니면 그렇게 80 아니면 135. 원액시설만 뭐 90에서 130 있고 다른 것들은 그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야. 비가림하고 뭐? 네, 꼭 좀 80에서 130, 90에서 130 이렇게. 자, 브랜드 한 장 남겨요. 4번이 뭐라고요? 제도달 가액과 시가가 무슨 말이냐? 그 개념을 적어놨어요. 제조달 가액은 뭐다? 새것, 서의 가격이다 적어놨고, 시가는 제도달 가액에 감가를 적용한 가격이다. 그게 뭐야? 거기 요겁니다. 요거 제도달 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여러분 나중에 교재를 읽다 보면 뭐가 나와? 제도달 가액에 감가를 적용한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 떠올라야 돼. 다시 뭐라고요? 제도달 가액에 감가를 적용했다가 제도달 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시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그 밑에 보면 이제 비가림 시설만 나와 있네. 그럼 비가림 시설 줄 거 봐요. 그 비가림 시설은 뭐? 제도달 가액으로 보상하고 가로 열고 또 전제 조건이 또 있네. 수리 복구 시에만 줄 거 봐. 제도달 가액으로 보상합니다. 보상하며 미복구 시 수리 복구가 아니잖아. 미복구했다면 아까 시가로 그대로 가는 거야. 다시 자, 제조달 가액 시가가 나오면 시가가 뭐라고? 제조달 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을 시가로 말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시설들은 시가를 보상한다. 그리고 원액 시설은 뭐 특약 가입 시설은 제도달 가액 한다. 그러면 다음에 한번 보시고. 그래서 지금 개념을 정리합니다. 제도달 가액은 새 것이고 시가는 제도달 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을 적용한 걸 말하구나. 그 정도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보험금 구하는 5번이 별표합니까? 결국은 보험금 구하는 거야. 2차에서 문제 물으면. 그 보험금을 구할 때, 자, 시설들은 공통 원칙입니다. 다시 시설 보험금, 이제 이거 다 지워요. 보험금이 가장 중요한데, 시설에서 뭐라고? 보험금. 자, 손해액 빼기 뭐라고?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손해액 빼기 자기부담금 중에서 이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은 뭐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다 되어 있어. 그래서 이 보험가액을 한도로 하니까 보험가입 금액,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니까 어떻게 한다? 미니멈을 적으면 되는 거야. 최소야. 앞에 MIN 최소값 적으면 돼요. 그래서 요 금액하고 이 둘 중에 뭐다? 작은 거다 이 말인가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보험금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으로 하는데 한도가 뭐라고?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 말은 만일에 손해액 플러스 자기부담금이 만일에 1000만원 나왔어. 예를 들면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1000만원에 생각하자. 보험 가입 금액은 1500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000만원이 되는 거야. 반대로 여기 반대 될 수 있어요. 둘 중에 작은 거니까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 말은 요 금액과 요 금액 중에서 뭐 최소값이다 이 말이에요. MIN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봐요. 자, 비례보상. 자, 비례보상은 해가림 축사. 해축입니다. 해축. 어떻게 오라? 해축. 해가 뭐야? 해가림 시설. 축은. 축사는 무슨 보상? 비례보상을 고려하고 줄 거요. 그 비례보상은 뭔가? 그 비례보상은 이런 겁니다. 비례보상은 이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에서 비례보상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 보험가입 금액을 어떻게 보험가액으로 나누는 이게 비세부. 그리고 보험가입금 한도로 합니다. 역시 둘 중에 뭐라고? 미니멈이야. 최소값이니까 이걸 뭐라 불러? 비례보상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비례보상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해가림 또 축사 해축. 해가림 시설의 해, 축사의 축. 비례 나오면 그럼 만일 문제에서 해가림과 뭐가 나오면 축사에서 손해보상금 구해라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두 가지를 비교해야지. 그래서 밑에 적어놨는데 쭉 다시 비례보상을 요거 곱해주는 거야. 요거 보험가입 금액을 나누기 보험가입을 한 금액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비례보상은 해축을 고려하고 그 다음 읽어봐요. 추가 비용 손해를 한 단어로 거예요. 한 줄로. 그리고 합한 금액을 최종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구할 때는 이처럼 요 미니엄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과 보험가입 금액 중에서 한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해가림과 축사는 비례보상까지 생각해야 되고 한 단계 더 그리고 뭐까지 추가한다? 추가 비용 손해가 있으면 그걸 합해서 최종. 그래서 프린트는 4페이지겠네. 4페이지 마지막에 5번. 이게 결론인 거야. 4페이지 마지막에 5번이 뭐야? 손해에 대한 보험금 플러스 뭐? 추가 비용 손해를까지 플러스 더한 값이 마지막에 뭐다? 최종 지급 보험금 그 지문을 또 거기 적어놓은 거야. 자, 손해에 의한 보상금이 나올까 보험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까지 추가하라고? 추가 비용 손해가 있으면 그까지 더한 값. 그래서 4페이지 마지막에 동그라미 5번이라도 결론은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시설에서 보험금을 찾아라. 구하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손해원 보험금 그거 구하고 추가 비용 손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잔존물 제거라든지 그거 나와 있어. 그거까지 더한 금액이 마지막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시 올라가면 이제 결론은 아까 4페이지 마지막 5번인데 그걸 어떻게 적어놨다? 프린트는 다시 아까 몇 페이지? 2페이지. 자, 다시 봐요. 5번에 보험금에 2페이지 다시 보험금의 한도 밑에 뭐라고? 비례보상까지 하고 어디에는 해가림하고 축산을 하고 거기에 또 뭐까지? 추가 비용 손해를 합한 금액을 보험금을 한다 되어 있잖아. 그게 아까 마지막 그거야. 그래서 추가 비용 손해가 나오면 이 손해에 의한 이 보험금 플러스 뭐라고? 추가까지 해야 최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빠뜨리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야.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 비례 보상하는 모습. 자, 그럼 봐요. 해가림 나옵니까? 축사 나오잖아. 다시 2페이지에 그걸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아니, 비례 보상 한다며 어디에만 해가림 시설하고 축사에 한다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를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적어 놨잖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부 보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를 이걸 적어 놨던 내가 벌써 이거를. 세 번째. 그럼 봐요. 보험가입 금액 이꼴 뭐? 보험가입은 이게 전부야, 전부. 이 꼴이는 전부고, 그때는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이거야, 이거. 비례보상할 필요가 없어. 똑같으니까. 두 번째 칸이 뭐라 돼 있어? 보험가입 금액이 뭐보다 커? 보험가입이 크면 이거는 초과지, 초과.
초과도 그대로 가면 돼. 이제 문제는 세 번째. 보험가입 금액이 뭐보다 작지? 이게 일부야, 일부. 그때 뭐 한다고? 요거야, 요거. 일부 요거. 보험 작을 때, 요놈이 클 때, 보험가입 금액이 작을 때, 이게 일부 보험인데, 이때 뭐 한다고? 비례보상이, 여기 이제 두 개 해야 되겠죠, 어찌 보면. 자, 손해액 자기부담 곱하기 요걸 해줘야 돼. 그 금액하고 요거하고 보험가입 금액 중에서 미니멈 최소값을 합니다. 근데 축사는 뭐라고? 보험가액의 80%. 요것만 달라. 요 보험가액. 아시겠어요? 보험가액 몇 프로라고? 80. 80 해주는 왜? 감가상각 적용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벌써. 똑같은 걸 들는데 봐요. 보험가입 금액 있고 보험가액을 80이잖아. 다 똑같잖아. 축사에서는 전부 보험은 똑같죠? 단지 뭐만 달라? 보험가액의 80%. 그냥 보험가액이 아니고. 그 초과되었을 때도 똑같죠? 그런데 일부 가봐.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입보다 작잖아. 찾았어요? 그때는 자 손해액 돼 있고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 있나 없나? 없다. 그거 조심. 다시 어디에는 해가림에는 일부에 뭐가 있어?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인데 축사에는 일부 보험에 뭐가 없어요?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 없다. 그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손해 보험가입 금액분의 보험가입 80 여기 비례보상한다는 거예요. 비례보상. 비례보상 나오면 어떻게 적으라고? 보험가입 금액 나누기 보험가액이야. 근데 축사니까 보험가입이 80이 되는 거고 이미 축사는 뭐 하는 거라고? 80% 보험가입 80%입니다. 그래서 가로 읽어봐요. 축사의 자기부담금은 가장 마지막에 차감해 주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다시 아까 봐요. 비례보상할 때 보험할 때 이 해가리면 자기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잖아. 그리고 일부 했을 때 곱하기 보험 가입금액 나누기 보험 가액을 했잖아. 여기 없잖아 축사는 여기. 항상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차이점. 다시 자 보험금은 공식에 의해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콤마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라니까 미니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일부가 됐을 때 어디에? 해가림과 뭐? 축사. 해축은 일부 됐을 때 들어간다고? 여기에 요걸 곱해준다는 거. 요거 잊으면 안 돼. 여기 비례보상입니다. 아니, 위에 그 두 가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일부만 기억해, 그냥. 그 비례보상을 어떻게 한다고?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곱하기 뭐? 보험가입 금액을 뭘로 나눠? 보험가액으로 나눈. 그거 하고 보험가입 금액 중에서 작은 거다. 자, 6번. 중요한 건 이제 봐요. 보험금을 산출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잖아.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야. 이거는 뭐 공부할 게 없는 거야. 좀 이따 이제 자기부담금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뭘 구해야 돼? 손해액을 구해야지. 그래서 6번의 손해액 산출 방법 꼭 알아야 되죠. 자, 첫 번째. 비가림 시설은 줄 거라. 구조체와 피복자의 제도를 가격을 기준 금액으로 산출한다. 자, 이 말은 두 개 한다 이 말이야. 다시 줄 거요. 어떻게 한다고? 구조체와 피복제의 제도를 가격을 기준 금액으로 산출한다. 그 말은 비가림 문제가 나오면 구조체 정하고 금액 정하고 구해야 되고 또 뭐? 피복제 두 개 구해라 이 말인 거야. 각각 구해라 이 말이야. 각각 구하고 나서 나중에는 합해야 되지 당연히. 손해 계산할 때는. 자, 다시 줄 거요. 비가림은 뭐라고? 구조체와 피복제 제도자 가격을 기준 금액으로 산출한다. 자, 해가림 봐요. 또 세 가지가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어려운 거야. 만일에 문제를 보고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걸 적용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자, 1번 읽어봐요. 그렇죠 봐요. 제도달 가액으로 산출한 피해액의 감가를 적용. 피해액의 감가를 적용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피해 곱하기 뭐? 1마이너스 감가상각. 아까 이야기했잖아. 시가가 뭐라고? 제도달 가액의 감가를 적용한 가격이 나오면 뭐야? 제도달 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뭐였습니까?
감가상각률 했잖아. 똑같은 거야. 그래 1번에서 우측에 피해액의 감가를 적용 줄 거 봐. 동그라미 1번에 피해액의 감가를 적용. 그게 무슨 말이라고? 거기 옆에 있는 거야. 피해 곱하기 이제 뭐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이야. 아까는 시가는 뭐라고? 제도달 가액에 뭐 한 거야? 감가를 정했을 때는 그때 뭐 나와 이거는 제도달 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이고 지금 피해액이잖아. 감가를 적용. 감가를 적용 나오면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을 생각해야 돼. 피해액에. 자, 그래서 손해액 이꼴 피해 곱하기 1 마이너스 뭐라고? 감가상각률. 자, 2번.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줄 거 봐. 자, 그럼 피해액이 뭐 얼마 주겠지? 1,000만 원 주든 얼마 주든. 그런데 보험가액은 몇 프로? 20% 이하. 그럼 보험가액을 우리가 산출해서 20% 곱하기 0.1을 해야 돼. 이하란 뭐라고? 피해액이 이꼴 손해액이 똑같은 거야. 20 이하면. 자, 세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자, 3번. 피해액이 보험가액 20%를 초과줄 거 봐. 자, 나중에 계산할 때 요거 셋 중에 어느 하나를 적용해야 되니까 지금 하는 거야. 다시 뭐라고요? 셋 중에 어느 하나를 적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적용을 잘못하면 이제 다른 길로 가는 거야. 감점이제 결론은. 다시 뭐라고요? 피해액이 이제 보험가액이 몇 %를 초과? 20% 초과하면서 또 하나 더 충족해야 돼. 그 옆에 해줄 거. 감가 후가 뭐야? 감가 후 피해액이 이게 뭐야?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한 거야. 감가가 나오면 뭐 생각해야 돼?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한 금액이 피해액이 보험가액 20% 미만이면 뭐라고? 이제 보험가액 20% 미만이 돼야 돼. 그럴 때면 어떻게 된다고? 보험가액의 20%가 손해액이 됩니다. 셋 중에 어느 건지 이제 여러분이 계산해가지고 하나를 선택해서 손해액을 산출해서 계산해 줘야 돼요. 그 문제 할 때 다시 한번 싹 보도록 하고. 자, 3페이지 봐요. 자, 3페이지는 뭐가 보여요? 원해시설이죠? 비닐하우스, 원해시설을 비닐하우스 생각해 그냥 막. 그 손해가 생긴다고 고지서의 가액에 따라 농업시설물 감가률을 정한다. 가액에 따라 줄 거. 그리고 녹음용 시설물의 감가율 줄 거. 그래서 원칙은 무슨 보상? 시가. 아까 시가는 어떻게 계산되세요? 시가 계산 방법이 있네? 이꼴 뭐? 제도달 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거기 시가다, 시가. 시가 나오면 이렇게 계산해야 돼. 예외 제도달 가액은 특약이 있다. 축사도 마찬가지네.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대해서 가액에 따라. 가액에 따라 한다는 게 시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운해시설하고 뭐라고요? 축사는 시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자기 부담금은 손해가 몇 프로라고? 10%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도가 있는 게 한도가. 이걸 또 찾아야 돼요. 자, 아까 봐요. 그 보험 가입 금액이 80에서 몇 페이지 있었노? 1페이지 가봐요. 비가림과 원에 나왔어요. 자, 보험가입 금액의 비가림은 80에서 뭐라고? 보험가입 금액 이야기입니다. 130이고 원에는 90에서 132였죠. 자, 이제 와서 3페이지에 7번. 자기 부담금은 어떻게 된다고? 손해액의 1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해액 곱하기 0.1을 하면 된다는 거야, 이 말이. 그럼 손해액 금액이 나오겠지. 뭐 100만원이면 100만원, 500이면 500 곱하기 0.1 하면 돼요. 그것이 자, 비가림은 뭘 어디에서 어디 가요? 비원입니다. 비가림과 원해. 비가림은 얼마에서 얼마? 30만원. 이 손해액의 10%가 자기 부담금입니다. 이걸 자기 부담금으로 적어도 돼. 뭐를?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 충족이 돼야 돼. 어디서 어디라고요? 30에서 100. 원해도 뭐야? 30에서 100.
똑같네요. 근데 아까 뭐는 달라? 원해 시설은 보험 가입 금액은 90%에서 130이었어. 근데 자기 부담금 이 한도는 원해도 뭐라고? 똑같네요. 30에서 100입니다. 근데 밑에 뚝 내려오면 해가리면 어떻게 돼? 해가리면 어떻게 돼요? 10만에서 얼마예요? 100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는 거야. 해가림의 해는 한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돼? 그래서 1이고 1이야. 해가 두 개 있으면 지구 망합니다, 여러분. 해가 두 개 보일 때도 있고, 뭐, 그거는 자연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리면 한 개다, 한 개. 한 개니까 10에서 100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비가림과 원해는 똑같다. 이렇게 일단 피복절 놔두시고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손해액의 뭐 30에서 요거 초과하면 안 되면 요 사이에 만일에 손해액 계산하니까 이게 105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00이 되는 거야. 사이에 돼야 되니까. 손해액 10%가 만일에 90만 원이야. 그럼 90이 되는 거지. 요 조건이 충족되면 그 금액을 적으면 되고, 이 금액을 한도를 벗어나면 가장 큰 100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손해액의 10%가 30에서 100 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봐요. 원해 시설은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고 잠시 세게 써봐요. 원해 시설은 30에서 100 사이인데 피복제는 10에서 30이고, 그건 좀 이따 보시고. 가로 열고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야, 이게. 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 시설물 모두 보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은, 그럼 이제 문제를 봐야 되겠네. 원해 시설에 나오면 농업용 시설인지 부대 시설인지 글자를 봐야 돼요. 그럼 아까 원해 시설은 농업용 시설물은 두 개, 세 개다 그러죠, 각각에. 구조체, 피복제, 벽까지. 그걸 적어요. 다시 농업용 시설물은 뭐 적어라? 구조체, 피복제, 벽. 그것과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그걸 도와주는 온풍시설 이런 걸 말합니다. 보험의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은 두 보험 줄 거라. 목적의 손해액 합계약을 기준으로 자기 부담금을 산출하고까지 잘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합한 금액이 뭐? 두 개 합한 금액이 자기 부담입니다. 또 하나 더. 두 목적물의 손해액 비율로 자기 부담을 적용한다. 그것도 줄 거예요. 두 목적물 손해액 비율로 자기 부담금을 적용한다. 또 마지막에 잔존물 제거 비용은 추가 비용 손해입니다. 다시 잔존물 제거 비용은 무슨 비용이라고?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 그것도 동일하다면 위에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시설에서 농업용 시설하고 부대시설이 나올 때는 그 자기 부담금 구하는 걸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얘는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